안녕하세요. 한국스마트건설안전협회 정일국 회장입니다. 건설인으로서 생존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 강화, 처벌 강화에도 중대재해는 왜 줄어들지 않는가? 감소했다고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건설 경기가 어려워요. 건설 근로자 수도 줄어들었고 착시 효과다. 이거는 제가 국토부 가서도 얘기 드린 거예요. 착시 효과에 만족하지 마라. 또다시 우리는 문제가 또 발생한다. 안전보다 생산성, 하도급 구조 모순, 고령화, 숙련 인력 부족, 고위험 작업 증가, 기존 안전관리 방식의 한계. 맨날 4시간짜리 기본교육 받고 와서 근로자들이 현장에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안전관리 펜스 치워버리는데.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거예요. 교육 점검. 안전관리자들은 뭘 하라는 겁니까? 항상 우리는 이렇게 강압적으로 처벌 강화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은 답을 못 만든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 안전정책, 재탕, 삼탕, 무한반복, 사고 발생 미흡한 원인 분석, 탁상공론. 알잖아요, 여러분들. 원인을 몰라요, 원인을. 스마트 안전기술을 시작을 했던 게 벌써 12년 전에 장르를 처음 만들었는데 우리 엔지니어들은 알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원인을 알아야지 해결을 하는데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영상 하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법이 강화돼도 사고는 줄지 않더라. 형식적인 안전교육, 보여주기식 안전점검 증가, 안전관리자 업무 폭증.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나갈 시간이 없어요. 외부 점검, 본사 점검, 고용부 점검. 안전관리자가 본업을 해야 되는데 위험성 평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안전관리자들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6개 현장에 있었어요. 토목 엔지니어인데 토금주풀 현장을 다 뛰었습니다. 왜? 건설 현장을 알아야지 내가 대우의 사장이 되더라도 이해를 하고 건설을 잘 관리하겠구나. 우리 안전관리자들 현장의 공정에 대해 이해를 하고 계세요? 공구리 쳐보셨어요? 안 해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관리자 입장에서 근로자들한테 교육만 한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법 강화 결과 대형 로펌 수입 폭증. 중첩법 이후에 웃고 있는 데는 딱 대형 로펌 5대 로펌. 수익 얼마 되는지 아세요? 조 단위입니다. 조 단위. 제가 그거 고민했어요. 이거 또 대형 로펌 하면 또 소송 들어올까 봐. 근데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정치인들이 법을 만드는데 법을 강화하면 누가 수혜자면 아냐? 변호인들이 아니야. 변호사들, 법조인들. 그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실효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가? 스마트 안전 장비가 터끈해서 삐삐삐 그 CCTV로 뭐 노조들이 감찰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장은 수시로 변하는데 근로자가 위험 환경을 대처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CCTV를 깔았던 거는 19년부터 서울시 건설안전 동영상 촬영 RFP도 제가 만들었지만 왜 깔았냐면 사고 영상을 담아야지 분석해서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블랙박스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웨어러블 장비든 공간에 설치된 장비에서 데이터가 올라오면 그 데이터를 쌓아서 분석을 해야지 예지하고 예방하는 단계까지 간다 이거죠. 그걸 이해를 못하고 뭐 경고하려 그게 스마트 안전 장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설산업 구조적 문제는 고칠 수가 없다. 안전은 기술 투자로 변화할 수 있다. 한국은 어떤 나라예요? 선진국의 마지막으로 들어간 나라입니다. 한국이 지금 뭐 영국처럼 싱가포르처럼 선진국처럼 안전관리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승질 급해가지고. 근데 우리 잘하는 거 있어. 똑똑한 사람들이 뭘 하냐면 기술이 있어. 건설도요. 대한민국이 공정이 제일 빨라요. 왜? 우리는 빨리빨리. 그래도 스킬이 있어. 정부 주도의 안전정책은 이미 한계 초과. 탑 없어요. 제가 정부 관계자들 회의 가서 항상 탑 없다. 지금 한시적인 거에 너무 고무되지 마라. 이제 민간 중심에서 기술로서 해결하자. 사고 분석은 영상과 현장 정황 기록 필요하다.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중첩법 시행 후에 판례를 다 조사했어요. 저희 협회에서. 왜? 판사들이 뭘 보고 판단하는지 법이 개떡 같은데. 그래서 판례를 분석해 보니까 보는 게 있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아까 52인 만에
소형, 중소형 현장의 대표들이 안전관리자 둘 수 있습니까? 앱 하나라도 기록을 남기고 우리가 안전에 노력했다는 걸 보여주자. 그렇게 만드는 게 안전관리 앱이에요. 체험형으로 바꾸자고 제가 한 5, 6년 됐어요. 왜? VR, XR 아직까지도 먼 미래 같은데요. 우리 그 기본 안전교육 가면 4시간 동안 근로자들 졸고 와요. 그런데 그 변화무쌍한 현장에서 체감이 됩니까? 대응이 됩니까? 안 되죠. 그 XR 안전교육을 하면 비용은 많이 들어요. 하지만 근로자들이 만족이 높아요. 사고를 가상 체험한다는 게 인간으로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제가 설명으로 하기 어려워서 유튜브에다 다 영상을 다 올려놨으니까 협회, 스마트 건설안전협회 검색하셔서 유튜브 보시면요. 하루 종일 봐도 컨텐츠 넘쳐 날 겁니다. 자, 블랙박스 기술로 사고 원인 및 체분석 강화하자. 그리고 레슨 앤 런 하자. 레슨 앤 런 안전 또 하셔야 되고 열심히 하셔야 되고 이게 레슨 앤 런이 아니에요. 사고 영상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왜 갱포 매치하다 추락을 하는지, 추락 사고가 왜 나는지, 장비 충돌 왜 나는지 사고 영상을 보여주는 게 제일 빨라요. 그게 레슨 앤 런입니다. 그게 고용배 3년 전에 건설 현장에 CCTV 깔았으니까 영상 들어오면 사고 영상으로 활용하자. 그거 제가 제안한 거예요. 그만큼 효과 있는 게 없더라. 이런 영상이 없으면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저 근로자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이 브레싱과 브레싱 그 마스터를 연결하는 체인 블럭이 결착이 확인이 안 됐던 거예요. 쳐져 버리니까 생명줄에 슬림 벨트에 안전고리까지 다 걸었어요. 영상을 자세히 보면 공교롭게도 떨어지면서 브레싱의 헤드가 고리 헤드가 맞으면서 터지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냐? 영상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분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19년, 18년에 하도 사고 많으니까 고용부에서 불렀어요, 저를. 스마트 안전하니까. 타워크레인 사고 나서 4명이 추락사고였대. 그럼 저 대책을 어떻게 논의해야 돼? 그거 제가 얘기했죠. 원인을 알아야지 대책을 논의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때 18년에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할 때 영상을 촬영하는 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영상을 보고 어떻게 해결하냐? 자, 현장의 모든 구조물이든 가시설은 고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변이가 생기는 순간 위험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작업자가 브레싱 해체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돌아왔을 때 저희 조그만 이거 동그랗게 보이시죠? 변이 감지기. 요게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거. 벨트에 차고 있다가 브레싱 끝단에다가 붙이고 스타트를 눌러요. 그러고 나서 작업을 하는데 돌아올 때 제가 변이하면서 하면 경고가 나오니까 경고가 떴을 때 이 작업자가 아무 준비 없이 갔겠습니까? 본능적으로 브레싱을 잡든가 조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에어백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 에어백 5m에서만 보호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겁니다. 왜 그 이상 못하냐 그러는데 인플레이팅 되는 가스가 한계가 있잖아요. 저것도 무겁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가볍게 또 만들고 있는데 한계가 있지만 왜 에어백을 20m, 30m까지 올라가는 타워크레인 고소작업자한테 입혀야 되냐? 여러분들 추락사고 났을 때 추락 방호망에 근로자 추락하면 목숨은 건집니다. 2차, 3차 뚫고 내려가요. 그럼 몸이 어떻게 되냐면 온몸이 다 바스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최소 고소작업자는 에어백을 입자. 경감의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설계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이런 영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19년부터 영상 찍는 거예요. 제가 처음 그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영상이 없으면 이런 대응도 못 만든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안전고리는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스마트 안전고리. 고소작업에 들어가서 안전고리 결착 안 해요. 대형 현장도 관리자 보는 데서만 결착을 합니다. 결착 한번 가서 보세요. 귀찮은데. 그러면 저걸 아무리 잘 만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제가 블랙박스로 했죠. 이 3세대 안전고리는요, 작업자가 고소작업에 들어가서 걸고 작업했는지 걸지 않았는지도 중요하지만, 왜 그 작업 구간에 들어갔는지 기록이 플랫폼에 블랙박스처럼 데이터가 남고요. 추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거리를 걸고 떨어진지 걸지 않아 떨어진지도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중첩법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장비 충돌 협착. 이 크롤러 크레인 현장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항탁에 티프 앞에서 둥퉁퉁 하는 티프 앞에서 파일 옮기고 하는. 여기 앞에 두부 작업 그 파일 박은데 작업자 서 있잖아요. 이렇게 천천히 돌아가는데 인지를 못 한다고 그래요. 못 하죠. 왜? 제가 정부 관계자분들 항상 하는 얘기예요. 현장에 가보셨냐고. 밖에서는 주간에 67데시벨로 관리하라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항탁이 T4의 그 소음, 디젤 2톤이 넘는 디젤 엔진의 소음에 옆에서 누가 얘기해도 들리질 않는데, 그러면 이 2톤짜리 엔진, 디젤 엔진에서 소음 천천히 돌아가면 몰라요. 그래서 이 영상을 왜 보여드리냐면, 제가 현장에 이동현 CTV 점갈 때 고용부 회의 가면 민노총, 한노총, 과장실장 다 들어와요. 그분들이 그래요. 왜 현장에 가서 근로자들 감찰하려고 그러냐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신경을 쓰고 사람이 지나가도 현장에서는 돌발 변수가 있으니까 제3자가 모니터링 컨트롤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호해야 되는 노조원들이 아침에 출근을 하고 안전하게 일하고 퇴근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린다.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해서 CCTV가 들어간 거고, CCTV를 정량적 테스트를 해가지고 현장에 적용했을 때 정량적 테스트를 해가지고 효과가 나오니까 국토부에서 깔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현장에 들어가면 CCTV 다 깔잖아요. 그 이유라는 거죠. 낙하물 사고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동식 크레인 끝에다가도 카메라를 달았어요. 무선으로. 왜? 아침에 일찍 들어와가지고 장비 트레일러에다가 자재 싣고 하면 현장에 신호수도 없어요. 작업반장 혼자 나와가지고 문 열어줍니다. 그러면 저 자재 내릴 때 그 좁은 오피스텔 작업장 안에서 안 보여요. 그럼 리모트 컨트롤 하다가 옆에 작업자가 지나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원격으로 볼 수 있게 모니터 달고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스마트 안전장비에 카메라가 들어있으면 뭐다? 블랙박스예요. 자체 메모리를 넣어서 사고가 났을 때 영상을 분석할 수 있게 우리 판사님들이 중첩법으로 사고가 접수돼서 사고 판례를 낼 때 정확하게 인과관계를 눈으로 확인하시라고 블랙박스로 기능을 다 넣은 겁니다. 그래서 3세대 이상 제품부터는 자체 메모리 아니면 서버로 해서 플랫폼에 영상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첩법 시행 이후에 저희가 대응해서 해결한 건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 왼쪽에 흙막이 벽 아시죠? 흙막이 벽에 건설은 계측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계측은 뭐다? 보여주기식이다. 시방에 우리 관리하시는 정부 관계자분들이 법 바꾸기가 싫으니까 한 달에 한 번 계측 데이터를 감독한테 보고를 해라. 근데 걔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기술도 있어요. 근데 법에서만 하라는 것만 하니까. 그래서 그거 다 필요 없고요. 7, 8천만 원짜리 장비, 계측 장비 다 필요 없고, 우리는 30만 원짜리 이 변이 감지기 밑에 초록색 박스가 달려있죠. 배터리예요, 배터리. 한번 충전하면 6개월 쓸 수 있게. 왜? 흙막이 벽 높은 데 달아놨는데 충전 하루에 한 번씩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스마트 안전 장비들이 개발돼서 현장에 변화하는 위험사항을 실시간으로 근로자한테, 그리고 관리자한테,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영상 데이터를 줄 수 있게, 영상이 없는 현장의 공간에서는 공간에 설치된 장비, 개인들이 착용한 웨어러블 장비의 활용 패턴을 저희가 분석해서 대응 자료로 제공을 한다. 19년 이후에 국토부에서 추락사고 방지 대책에 처음 스마트 안전 장비라는 장르를 제가 반영을 했고, 18년에 건축법 개정 62조 3항을 국회 가서 제가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협회장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도, 자, 올해 규모로 봤을 때 추정 규모는 300여 이상 공공연장은 의무 반영이에요. 국토부. 3,800억 예산이 책정됐고요. 이 고용부의 노력은 더하죠. 산안비로 20%까지 쓰라 그랬어요. 그러면 1조 1,500 시장이에요. 둘이 합치면 1조 5,300억 시장입니다. 예산을 그렇게 쓰라고 줬어요. 근데 현실은 어떻다? 홍보가 안 되고 모르니까. 그리고 이 이면에는 있어요. 안전관리자들이 부담스러워해요. 왜? 본인의 업무가 늘어날까 봐.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샘플링 조사를 해보니까 건지법에서는 예산의 50%, 그리고 산업비에서는 예산의 20% 정도밖에 못 쓰더라. 4,200억 정도 쓰고 있더라. 자, 그러면 스마트 안전기술이 지금 계속적으로 10년이 넘었잖아요. 제가 시작을 했으니까. 10년 동안 계속 고도화되고 있는데 기술이 어느 단계에서 어느 단계로 가고 있는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지금 대부분의 장비들이 시공중 관제, 시공중 안전의 위험을 알리는 장비에 집중이 됐어요. 80% 정도가. 그리고 사고 예지, 그리고 DB 분석에서 AI로 대응하는 기술은 아직 미비합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데이터가 없는데. 이제 쌓기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사고 경감 즉각 대응하는 장비도 적어요. 유일한 장비가 에어백이에요. 사고가 났을 때 대응할 수, 경감시킬 수 있는 그 기술밖에 없어요. 그리고 갤럭시 워치. 근로자가 어디서 추락했는지 30분 안에, 5분 안에 골든타임 놓치지 않고 구호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두 장밖에 없는데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는 단계는 26년까지는 시공중 안전 사고 경감에 집중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28년까지는 이제 DB가 쌓였어요. 사고 영상이 당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서 왜 이 작업자가 오늘 A 구간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B 구간으로 가서 위험한 행동을 했는지, 사고가 났을 때 왜 안전거리를 걸지 않고 떨어졌는지, 공정이랑 연계를 해가지고 분석해서 그 다음 공정이 똑같이 진행될 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게 사고 예지 자동관제입니다. 자동관제는 이동형 CCTV 현장에 깔았더니 관제는 누가 하냐 그러잖아. AI는 아직도 학습 중인데. 근데 이제 영상을 보고 VLM이 자동으로 레포트를 써줘요. 그거 만드는 기업들 많이 있었어요. 근데 AI가 미쳤잖아요. 무료로 깔고 있어요. 무료로. 거기에 학습만 더 시키면 되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자동관제,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 AI 안전법. 위험성 평가요, 현장 경험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더라고요. 현장 안전 관리자도 3년차, 5년차, 10년차. 보는 게 다 틀려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진 하나 찍으면 위험성 평가, 분전함에 뭐가 잘못됐는지, 방호시설이 뭐가 잘못됐는지 그 학습시킬 수 있어요. 최소한 3년에서 5년차 정도의 수준으로 뽑아낼 수 있을 정도로. 그게 이미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학습시키려면 그 영상 데이터든 사진 데이터가 많아야 되는데 기껏 지금 1, 2년 동안 개발했던 게 학습할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다 항상 하는 얘기가 LH 도로공사 현장 CCTV 그렇게 많이 깔아서 있으면 그 영상 공유해라. 근데 안 공유하죠. 왜? 우리 건설은 안을 들여다 보여주기가 싫어. 영상 찍기도 싫어하고. 하지만 이제는 방법이 없잖아요. 사고 나면 어떡할 건데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도 중요하죠. 사고 나게 대응하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유를 해야 된다 이거죠. 자, CCTV. 아이폰 16, 17 나오듯이 CCTV가 계속 고도화되고 기능을 표준화하고 거기에 맞서 기술 인증을 해가지고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몇 세대 CCTV 쓰는지도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협회에 블로그, 홈페이지, 유튜브에 다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 참조하셔가지고 현장에서 문제없이 사용하시라. 관제 플랫폼이요, 아까 DB를 쌓는 가장 중요한 블랙박스의 핵심 뇌예요, 뇌. 근데 지금 1세대, 2세대, 1세대는요 그냥 디지털 공사 현황판이에요. 2세대부터는 정보를 담았어요.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블랙박스 기능을 하려면 표준형 장비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프로세스에 맞춰서 쌓아야 돼요. 수많은 영상이 쌓이는데 사고 났을 때 언제 어디서 사고 났는지 어떻게 영상 찾아갑니까? 자동으로 찾을 수 있게. 그게 3세대부터는 저희도 AI 씁니다. 에이전트 기능을 개발하고 있어요. 이 기술을 모르니까. 근데 이런 비용들이 다 비싸다고 대기업만 쓴다? 아니에요. 저희가 구독형으로 쓰고 있어요. 비용을 낮췄어요. 한 달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내면 이런 플랫폼도 쓸 수 있게. 계속 기술은 개발하고 많은 플레이어들이 들어오니까 비용이 낮아지고 있다. 정부 주도의 안전정책? 그만 좀 법 좀 만들고 산안법 누더기 삼더기. 법 관계에 계신 분들도 산안법 보면 엄두가 안 난대. 그래서 탁상공론 정책 실효성 문제다. 제가 뭐 이 설명 안 드려도 글씨 보시면 더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간이 중심돼. 스마트 안전기술 민간이 시작했어요. 제가 대우건설에서
스마트 건설 기술 생산성 향상 기술을 개발하다가 DSC라고 유튜브 검색하면 나옵니다. 처음 만들어서 그걸 갖다 플랫폼 현장에 자동 공정을 해서 보이니까 언론사 40개사가 왔어요. 대우건설이 생긴 이래로 언론사가 제일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아, 드디어 제가 대우건설에서 꽃을 피우겠구나.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뭐가 생기냐면 중대재해 딱 터집니다. 분위기 다운되죠. 언론에서 와, 대우 생산성 향상 원더풀 하다가 갑자기 중대재해 딱 터져. 아까 IR 리스크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계속 반복이 돼서 제가 내가 지금 생산성 논할 때가 아니다. 안전에 집중해보자. 그래서 저는 토목 엔지니어고 그때부터 안전을 딥다 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실효적 방법으로 해결할 건지. 그리고 지금은 국토부에서 나오는 정책의 모든 정책을 협회에서 만든 겁니다. 이 스마트 안전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이런 기술은 건설 엔지니어들이 건설에 경험해오고 우리 개발사들이 현장에 직접 장비 기술을 투입해가지고 깨지고 나서 그 결과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지 현장에서도 이 기술 쓰니까 진짜 답이 있네.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국토부 다 보였죠. 추락사고 10% 감축하겠다고. 언론 찾아보세요. 네이버 찾아보세요. 거기 뭐 아까 얘기했던 관계기관 다 모였어요. 그리고 지금 다 뿔뿔이 쳐 있어요. 이거 누가 답 줄 거예요? 협회가 또 있었어요. 스와냅이. 그래서 제가 10% 감축 어떻게 하냐? 3단계 하겠다. 종이 쪽지 갖고 교육 그만 시켜라. 안전교육 하는 사람들 입 아프다. 가상체험 하자. 스마트폰이든 고글이든 끼워서 가상체험하다. 두 번째, 위험 예지 경고할 수 있게 만들자. 데이터 쌓였으니까 3세대 이상 장비부터는 위험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단계별 경고알람 주니까 예지 경고하자. 그리고 사고식 경감기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에어백은 고소 작업할 때는 비싸더라도 다 입혔으면 좋겠어요. 그게 120만 원, 140만 원인데 한 해에 우리 국군 장병들이 사고 나는 것보다 건설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더 많아요. 군인들 장비 부모들이 야, 너 군대 갈 때 방탄복 사야 된다며? M16 사야 된다며? 사서 보냅니까? 공짜로 주잖아요. 대한민국 건설이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도 만들고 그럼 건설에 이 어려운 상황이면 정부에서 돈 좀 제대로 써서 이런 에어백 같은 부분들은 의무화시키고 공급을 해라. 주면 입는다. 없어서 못 입지. 비싸서 못 입지. 제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AICTV 기반 사고 예지 그리고 AI 기술 적용 자동 안전 관제 기술 개발하고 있어요. AICTV는 아직까지도 초등학교 1학년이다. 학습을 해야 될 사항이 많다. 왜? 지금 피지컬 A로 AI 나오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제가 모르지만 후라이하고 춤도 추는데 건설은 학습할 데이터가 없어요.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건설 데이터가 쌓여서 학습을 시키면 2, 3년 안에는 오탐이 없는 키사에서 90% 인증받았다는 거 현장 갖다 놓으면 정부 탐정 30%도 안 나. 오탐에. 그러니까 다 꺼버려. 그래서 그런 기술 말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기술까지 고도화해서 제품을 내놓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동 관제. 누가 레포팅, 그 관제 화면 누가 하루 8시간 보고 있을 거예요? AI가 레포팅 해줘요. 위험사항이 있으면 문자로 줘요. 그때 연결해서 열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자동 관제까지 개발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고비용 AI CCTV 스마트 안전장비 시작되면서 제가 이렇게 재난안전 쪽에 했던 CCTV 업체들이 돈 많이 벌었어요. 왜? 그냥 CCTV 깔면 되는지 아니까. 이동형 CCTV 배터리 달고 다리 달면 되는지 아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 AI 서버 구축형 거래해서 AI CCTV 한 대당 1,000만 원, 1,500만 원이에요. 그 콘텐츠 사용료 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다 오탐 나니까 다 꺼놓는 거지. 그런 기술 필요 없다 이거죠. 보급형으로 저희가 만든다. 결국 현장의 통신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건설 현장에서 핸드폰 잘 터집니까? 안 터져요. 그래서 저희는 엣지보드에다가 AI 칩을 넣어서 솔루션을 넣어서
그 현장에서 즉각 대응하고 필요시면 통신을 연결해서 가는 방법으로 비용을 3분의 1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을 6월에 선보일 예정이고요. 그리고 AI 에이전트 기술 적용. 제가 제일 웃긴 거예요. 무슨 AI 과제 하니까 예전에 과제, 국제과제든 정부과제 뭐 10대 1, 15대 1이 지금 60대 1, 70대 1이에요. 무슨 AI 만드는 대학도 만들고 AI 만드는 기술 개발사도 많아. 근데 그 과제 해가지고 그 기술 현장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은 10%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기술 필요 없고요. 저희는 AI 에이전트 기술을 실무용으로 현장에서 깨져가면서 배워서 적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들이 원하는 기능, 현장 관리자들이 원하는 기능 위주로 집중해서 하고 있다. 그리고 사고를 예지하고 분석하고 예지 레포트를 해두고 예방을 기승을 고도화하겠다. 정부의 예산이 1조 5천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 고용부와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원 사업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문제 많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정부의 1조 5천억은 제가 낸 세금이에요. 그러면 AI CCTV 올해 다 한다 그래요. 지방선거 이후에 뉴스판도를 보십시오. 우리는 안전한 AI CCTV로 모모시, 모모 발주처 다 AI CCTV래. 그러면 아까 오탐 나는 거 1,500만 원짜리 가 꺼버리는 거 거기다 우리 또 세금을 태울 겁니까? 그리고 인증도 랩에서 인증하는 거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인증을 어떤 인증을 할 거냐면 탐지 성능, 환경 적응력, 실시간성, 보안 연동 등 현장 이벤트 검지 실효적 인증 절차를 저희가 만듭니다. 실제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가지고요. 현장에다 직접 A 현장 내일 정해가지고 보내가지고 거기서 테스트할 겁니다. 진짜로 100번당 오탐이 몇 번 나는지. 그게 신기술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인증 제도를 만들어서 협회에서 민간 인증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정부랑 단체 인증, 그 다음에 3단계 정부 인증으로 간다. 그러니까 스마트 안전의 모든 정책은 협회에서 만든 정책을 갖고 국토부 산하 발주기관들이 그거를 인용을 하고 그게 좀 효과적이다 그러면 정부에서 그걸 발표를 하고 그게 뭐라는 거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과거의 고도성장 기회는 국토부에서 예산을 들어서 GDP를 늘렸지만 지금은 선진국이에요. 여러분들의 한 해 예산의 30%가 복지 예산입니다. 국토부 예산이랑 서울시 예산이랑 비슷비슷해요. 물론 60조, 40조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실효적 기술은 민간에서 만들어서 바텀업 된다. 그게 선진국이에요. 미국은 다 협회에서 이런 기술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스몰 오버랩 테스트하는 그 기관이요. 미국 도로공사 교통국이 아니에요. 미국 도로교통협회입니다. 왜? 자기들이 보험료가 나가는데 현대차가 좋은지 BMW가 좋은지 스몰 오버 테스트 만들어서 현대차가 더 좋네? 그럼 얘는 보험료 깎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만든 기준을 정부가 채택을 해서 전 세계가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구매를 하고 비용을 산정을 하잖아요. 그냥 민간이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일이지만 제가 이제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뭐 열심히들 다 하고 계신데 사고 났을 때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협회요. 설립한 지 4년밖에 안 됐어요. 노력합니다. 365일 안 쉬고 합니다. 왜? 제가 건설 엔지니어인데 뭘 하고 싶냐면요. 건설 욕 좀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건설인 30년을 건설해서 시작을 한 사람인데 우리 건설 후배들 다 기가 다운됐어요. 현장 가면. 제 동기들이 이제 본부장이잖아요. 이 친구들 본부장인데 말도 못해. 팀장들 눈치 본대.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건설인이 자부심 갖고 대한민국 이만큼 이끌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민간이 만드는 기술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금까지 중처법 이후 그리고 안전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정부 관계자, 산하기관, 그리고 안전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려요. 여러분들 한 해에 안전 관련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에? 80조요. 80조 어디로 갔을까요? 제가 이 얘기하니까 엊그저께 주식시장으로 흘러간 거 아닙니까? 웃자고 한 얘기고요. 돈은 제대로 써야 되는 거고
지금부터는 한국인의 특성에 맞춘 안전기술을 개발해서 빠르게 해결하자. 더 이상 중국,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가 한국 손가락질 안 받게. 우리 지금 선진국 가는 마지막 기 안전만 해결 못했어요. 우리 사고 나면요, 대형 사고 나면 국내 딱 2주예요. 2주 감심 집중하다 꺼져요. 하지만 중국은 몇 년째 그거를 놀리고 있어요. 왜? 한국 깎아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전만 해결되면 안전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어떻게? 민간이 중심이 돼서 개발한 거 정부의 재정이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대로 만든 기준 만들고 기술 만들고 제도 만들어서 현장에 보급하자. 그래서 실효적으로 숫자 이거 하지 마시고요. 우리만의 방식이 있으니까 빠르고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실효적 기술인 스마트 안전 기술로 앞으로 5년 후에 한국의 안전의 위상을 높이는 게 제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